박수를 안 쳐주면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마침 치니까. 강의 제목을 허경영으로 써야 되거든요. 저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느라고 맥혀가지고 차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걸어서 왔어요. 차가 뭐 엄청 맥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1시간을 서서 있었어. 차들이 맥히네요. 여기 오니까 또 태극기가 있네. 태극기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가는 데마다 그 태극기가 보이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죠? 허경영은 이 점입 가경이야. 옛날 처음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웃었는데 갈수록 재미가 추가돼요. 맞죠? 갈수록 재미가 있어. 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점입 가경이 저거 반대로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다른 말로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인산매야. 해인산매. 그냥 갈수록 아리송해져. 산매 경제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하던 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예언이나 박근혜 예언이 아주 쉬운 제목 같은데 어려운 겁니다. 트럼프 예언이나 박근혜 예언을 해서 허경영은 그걸 어떻게 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뭐 이런 예언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개인 살림이나 나라 살림은 미래를 못 내다보면 이게 망합니다. 그렇죠? 개인이나 나라나 내가 하나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던 대우그룹 개혁안이에요. 이게 20몇 년 된 서류니까 서류가 좀 지저분하죠.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것도 원본은 아닙니다. 복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년이 넘었죠. 몇십 년 됐지. 대우가 망하기 훨씬 몇 년 전에 이거를 이제 김우중 회장한테 정의자 여사한테 가져갔던 내용이고, 이거는 쌍용그룹 개혁안. 우리 보셨죠? 지난주에 쌍용이 이렇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 망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쌍용그룹 개혁안에는 쌍용의 이 마크에 문제점을 쭉 해가지고 풀어난 거예요. 이거를 그때 내가 나이가 아주 젊을 때 예언을 했어. 대우는 어떻게 망한다고 예언했냐. 쌍용 말고 대우를 올려봐요. 대우는
그룹 로고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우 마크는 올려봐요. 위 로고의 결점은 지구를 6번 세로로 자른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 그 명성이 절정에 달할 때, 대우가 엄청 클 때 제3의 세력에 몰락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대우는 뭐 그냥 마크만 봐도 언제쯤 망한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성 마크를 내가 작년에 삼성의 핸드폰 사고 나기 훨씬 한 7개월 전인가 마크를 빨리 빨간색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삼성 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삼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마크 색깔을 적색으로 바꿔라. 이 적색으로 안 바꾸면은 삼성은 사고가 난다. 그리고 이때 이건희는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그러니 이재용 체제로 빨리 구축하고 이건희 회장이 쓰던 이 청색, 이거는 버려라. 이 청색은 빨리 바꿔야 삼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와 같이 대우도 이미 여러분이 모르는 내가 젊은 나이 40대 이걸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래 갖다 줬더니 대우는 뭐 그냥 내 거를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대우 그 그림, 요 다음 장에 있는 그림,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림. 자 보세요. 요게 정의자의 호텔이고 요게 대우 빌딩이야. 근데 남산의 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힐튼 호텔 정문으로 내려와. 그리고 정의자 여사방이 32층인데 남산 꼭대기를 보고 있어요. 물론 남산이 경치가 좋으니까 보겠죠. 그러나 그것이 남산에서 내려오는 전기가 이 목민산입니다. 이 전기가 정의자 여사 방으로 들어와서 정의자 여사를 치면은 그 자식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손이 단절한다. 자손 단절 안 적혀 있나? 올려봐요. 이 상태로 계속 사행시 호텔의 파산, 혈육 단절 있죠? 등의 파국이 예상되므로 정문을 양옆으로 바꿔라.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대우가 어떻게 망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란 이 배를 5천만 명이 탄 이 비행기를, 우리 5천만 명이 탄 비행기는 좀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비행기가 여기는 무슨 뭐 하는 사람이 타는 데죠? 1등실이죠. 여기는 뭐 일반 사람이 타는 데죠. 이렇게 비행기가 돼 있는데 뭐 대충 비행기가 이랬다 치고 이 비행기가 5천만 명이 탔는데 지금까지 한번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전쟁 휴전 중이야. 휴전 중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다가 중지했어. 했는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11명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통령들이 계속 들어가서 뭐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이 대통령들이 이 비행기 조종을 했습니까? 비행기는 5천만 명이 탄 지가 70년이 됐어. 70년 동안 비행기가 한 번도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비행기가 떠야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속이 후련할 텐데 여기 갇혀가지고 전부 정신병이 걸리겠어. 강남 압구정동 청담동에 우리나라 부자가 살아요. 가보면 그 아파트 단독들이 은행에 몇십억씩 안 잡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저 서민들, 농민들은 가보면 전부 농협에 다 잡혀 있어. 그렇겠죠? 도시 중산층 서민들, 애들 장가 보내느라고 시집 보내라고 은행에 다 잡혀 있어요. 또 집 살 때부터 빚이 진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갔냐면 5% 상류층이 다 가져가고
95%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부 빚쟁이야. 전부 빚쟁입니다. 그래 이거를 우리나라가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쳐다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의 빚을 다 갚았다. 우리 GDP가 천조 되는데 국민 한 사람당 5천만 명이니까 2만 불이 좀 넘어요. 천조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2만 불이 5천만 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3.5%니까 35조가 나가죠. 지금 국방비가 35조가 나가요. 나가면서 나라 살림이 400조가 지출이 돼요. 이렇게 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세계에서 11번째 부자, 10대 부자야. 그러면 이 돈이 이 정도면은 국가 공무원을 100만 명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해외 공무원보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적습니다. 특히 복지 계통에도 공무원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을 100만 명 정도 늘리면 안정된 일자리, 지금 공무원 시험체가 노다지 떨어진 사람, 뭐 교사 시험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대학 실업자, 청년 실업자는 싹 안정된 직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부채가 약 6천조예요. 이런 부채를 국민 한 사람당 약 1억이 조금 넘어요. 1억이 넘어. 그 부채를 허경 여인은 미래를 훤히 내다보니까 신속히 해결해가지고 허경영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부채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배당금이 150씩 나오니까 두 남녀가 만나면 얼마죠? 300이죠? 누구든지 장가 안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살면 150. 그거 가지고 빠듯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여자 하나만 붙들면 청년들이든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이든 노인네 하나만 붙들면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또 이혼을 했다. 허경영 대통령 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면 돈 나오죠. 그죠? 1억 나오고 뭐 애 낳는 건 못 낳겠지.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1억 나오고 할머니라도 하나 아무리 못생겨서도 하나 붙들면 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없는데 지금은 뭐 돈만 생기면 이자 내느라고. 집 있는 사람은 이자 내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한테 줬으면 큰 효자가 됐을 거야. 맞아? 이걸 자식한테 줬으면 크게 성공시켰을 거야. 이거는 돈만 생기면 그냥 어디다 갖다 막느라고. 제정신이 없게 만들어놨어. 그 누가 그랬냐? 정치인들이. 그럼 돈은 누가 갔냐? 이거 400조 누가 가져갔느냐? 가져간 범인들이 바로 여러분 아는 정치인들이야. 알겠습니까? 예산을 서로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누군가가 최아목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예산 뭐 50조 그거 우리가 뽑아 먹자 뭐 이랬던 것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야 연구비 명목으로 허경영 대통령 되면 그런 예산을 배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돌려줘요. 여러분 통장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전부 교수들한테로 연구비다 뭐다. 간단하게 말해서 출산한다고 예산 책정한 게 한 150조 책정했는데 이걸 10년간 뭐 하는 데 썼다고요? 전부 이 교수들 연구비 준답시고 핑계대고 뭐 어디 자기들 활동비로 다 쓴 거야. 맞아요? 출산하는 사람한테 준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부야. 150조를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논아줘도 될 돈인데 이 돈을 뭐 하는 데 주로 씁니까? 출산 연구한다, 장려한다 이러면서 광고비로 썼다.
저거 회식비로 다 닦아 쓰는 그게 공무원들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나는 깨끗한 공무원도 물론 99% 있어요. 근데 예산을 잡아먹는 공무원들이 1%가 예산 담당이야. 그래 예산을 아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내쫓아버려. 자천해버려. 이번에 100억이 우리 부서에 돌았다. 그럼 그 100억을 하나도 안 남겨야 상을 받는데 그걸 한 70억만 쓰고 30억 남겼다. 그러면 쫓아내버려. 자천시켜. 왜? 여기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허경영은 갈수록 뭡니까? 갈수록 마음에 드는 말만 하죠. 그죠? 허경영은 갈수록 기쁜 일만 가져와. 이게 뭡니까? 이 정입 가경이 할 때 이게 임금 주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4개예요. 도자가 써다 보니까 그러네. 이 갈수록 좋은 경치가 보이는 거야. 자꾸 미래가 밝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해인산매야. 오리무중이야.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박근혜 수사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사람들은 그러고 뭐 최순실이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은 사법부에서 밝혀내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는 전 세계인이 뭘 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문제가 있느냐 이걸 우리 국민이 홍보하고 있어. 전 세계다. 이런 사람인데 저거 어머니가 뭐 잘못했으면 온 세계다 홍보합니까? 아니 일본 사람한테 가서 내 몸값 내 나라는 지금 위안부 문제 그거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위안부 문제 좀 그만해요. 나는 대통령 되면 그 위안부들 사는 사람 불러서 원하는 만큼 돈을 줘버릴 거야. 맞아요?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아니 일본에 한 위안부 할머니를 데려가가지고 옆에 데려간 그 위안부 단체 직원이 우세요 우라라고 막 이래요. 옆구리를 막 찔르니까 안 나는 눈물을 우는 흉내를 내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교포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망신. 아니 우리 할머니들이 언제 일본 사람하고 잤다는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목숨 끊어버려요. 혓바닥 물고 죽어버려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위안부 단체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할머니들 조상을 욕보이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일본 사람이 그렇게 그러서니 우리는 눈으로 본 적 없지만 그걸 너무 내세워서 되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괄 협상을 해가지고 8억 불을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해결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한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월남 다 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8억 불을 좋은 조건으로 받았어요. 에? 이거 받아가 우리 경제가 이거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거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태국이 우리 한국이 68불 할 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 잡았을 때입니다. 68불 할 때 북한이 몇 불 했다고요? 150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2배로 잘 살았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인도네시아 160불이야. 태국이 220불이야. 뭐 아시아가 다 비슷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태국 다음에 필리핀. 필리핀이. 그러니까 필리핀은 조금 낫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태국이 약 2,000불이에요. 북한이 얼마죠? 500불이에요. 우리가 얼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3만 불로 이야기하죠. 뭐 반올림 하면 3만 불이 2만 5천 불 일이 되니까
오르락 내려가니까 3만 불인데 북한보다 우리가 500불이야. 우리가 50배가 많아 안 많아요? 이렇게 3만 불이 됐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던 태국이 몇천 불밖에 안 돼. 2천 불.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2천 불 미만이야. 그리고 인도네시아, 북한이 500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이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위야. 세계 10위. 그랬는데 국민들 생활은 이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무슨 빈곤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빈곤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빈곤. 이게 서로 아주 이게 상대적 빈곤. 네, 상대적 빈곤이야. 빈곤이라는 거 잘 보세요. 이 곤자가 이렇게 한 집이에요. 집이에요. 집에 이게 집 울타리야. 울타리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큰 나무를 심는 집은 재산이 다 망해. 이게 풍수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게 가난하고 싶으면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를 심었다. 그럼 그 집안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가난하게 되는다. 그 집에 있는 나무는 집보다 전부 낮아야지. 마당의 나무는 낮아야 되지. 집보다 높은 나무가 집에 있으면 요 꼴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진다. 고나다. 그래요. 그래서 풍수가 어떻게 한문에까지 들어있느냐. 우선 이해가죠. 그런데 집안에 큰 인물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무슨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자죠? 그러니까 큰 인물이 있으면 좋은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안에 이런 큰 게 있는 거하고 나무가 큰 게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무슨 빈곤이 있었죠? 절대적 빈곤이 있었어. 절대적 빈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상대적 빈곤. 분명히 이때는 68불이었는데 이때는 분명히 3만 불이란 말이야. 50배로 우리가 잘 사는데 살아가는 거는 맨날 개미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하고 잠 안 자고 뛰어다녔는데 그때는 뭐 이 정도로 잠 안 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수제비라도 먹고 살았는데 마음은 편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뛰는데도 한 달 뛰고 나면 적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그래 병원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제 우리 허신구 검성사 사장님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화환이 한 몇만 개가 왔어요. 대한민국의 높은 사람 화환은 다 왔어. 그런데 화장을 해서 뼈다귀가 뼈가 이래 나오면은 그게 사람 뼈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88에 돌아가셨어. 88세로. 검성사 사장 했죠. 알겠죠? 돌아가셨는데. 뭐 이분은 88세로 돌아갔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직장 다니는 게 골병들로 다니는 거야. 골병. 그러면 하루 종일 햇볕도 하나 안 드는 데서 지하에서 편의점에서 막 일한다거나 뭐 백화점 지하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내가 보면은 그냥 가슴이 맺어져. 또 그 사람들도 직장에도 있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햇볕을 언제 보냐.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해도 못 보고 저러다가 골병 드는 거야. 그 지하에는 공기가 좋으냐? 먼지 투성이야. 안 보여서 그 햇볕을 한번 비춰봐요. 전부 먼지야.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 여성들 또 일하는 여성들 보면 얼굴을 못 들어봤어.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병 만들러 다니는 거예요. 병 만들러. 이 병을 만들러 다녀. 그래 이 세상에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는 없애버려야 돼. 자, 두 가지를 꼭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되는데, 첫째가 뭡니까? 머릿속에서 병원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앞으로 아파서 병원 간다 이런 생각을 싹 지워버리세요. 허경영을 만났으니까. 알겠죠? 이거 무슨 수가 나도 허경영 부르다 죽지 병원에 안 가겠다. 병원 의지하지 마세요. 한 번 가면은 산소호흡기 갖다 붙여놓고 그냥 마취약, 몰핀 뭐 이런 것들이 맞춰가 결국 그 장례식장 돈 벌어주는 일을 의사들이 해요. 빨리 없애야 그 병원에서 죽어야지. 딴 병으로 옮길까 봐서 난리야. 그러니까 빨리 뭐 약을 계속 투여해야 돼.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간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가족을 지나치게 기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는데 자식이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식이 돌아가는데 옆에 와서 보지도 못하는 자식도 셌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허경영 강의 듣고 내 몸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히 있을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우리는 병원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면은 몸에 병이 걸려요. 병원을 기대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데 내가 이만큼 찌면은 나중에 병원 가면 되지 뭐. 아, 내가 술 먹어? 나중에 병 생기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가족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습니까? 아니, 남자가 부인한테 그냥 20년씩 부인이 뒷바라지를 하는데 남자는 식물이야 그냥. 아내는 또 식물이야.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괴롭히면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네. 데모하러 가지 말고 허경이한테 와서 강의 듣고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가지를 넣어야 될 게 있어. 그 대신에 뭐죠? 백궁. 백궁은 허경영이가 플러스 돼 있어. 맞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늘나라, 하늘. 하늘을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늘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에 잘못하면은 없어집니까? 안 봐줘요. 요만한 것도 안 봐줘. 내가 마누라한테 만약에 내가 부인이 있으면 부인한테 욕 한 번 한 것까지 하늘은 애누리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바가지 한 번 긁은 거 그 애누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러 왔어요. 복을 받으러 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을 주러 오는 거예요. 지으러. 복을 지어서 주러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야. 재벌이 누군데 2만 명이 왔어. 몇만 명이 오고 막 꽃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회장 것만 전부 놔뒀는데 그게 몇천 개야. 사장 거는 전부 리본 뜯어가지고 보관해.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은 복을 누렸어? 복을 줬어요? 복을 누린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 미얀마, 저 아프리카 저런 데 가서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다행이야. 귀신이 안 되는 것도 다행이야. 그런데 복을 주러 온 사람은 빌 게이츠 같이 돈을 벌어도 계속 남한테 줘버리죠? 맞아요. 자기는 안 받아. 자기는 밥도 좋은 거 안 먹어.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에 보면 부모들은 복을 주는 일만 해. 사람이 오면 그냥 물 한 그릇을 주고 또 제사 지내면 밥 논아주고 집집마다 뭐 막 잔치 있으면 논아주지. 그 어머니가 숨겨놓고 먹는 건 없어. 냉장고도 없어. 그 대신에 맞아요. 고기를 했으면 싹 논아줘야지. 그걸 냉장고 넣으면 먹고 식중독을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복을 남한테 주고 경찰이 잡으러 오거나 일본 군사가 잡으러 오면 절대 독립군 있는 데를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줍니다. 입이 무거워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목에 칼이 돌아도 일본 사람한테 저기 독립군 숨어있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입이 가벼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이 저기 숨어있는데 북한군한테 저 우리 남편 저 숨어있어. 빨리 잡아가 버려. 에? 안 그래도 빼기 싫은데. 그런 시대가 와서 안 왔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입이 가벼워지냐? 입이 이렇게 가벼워진 시대에 살아요. 이거는 복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면은 저 세상에 와서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 복을 주러 왔으면은 복을 주면은 그러니까 복이 나한테 오면은 제일 무서워해야 돼. 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에 좋은 일을 하는데 쓸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술집을 해서 어디로 가서 바람을 피워볼까? 이러면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적 빈곤이라서 경제를 살려놨더니 아니 전부 복을 받겠다는 5% 상류층이 남아있는 거야. 맞아요. 이 사람들이 싹 다 받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나눠줘 안 나눠줘? 안 나눠주니까 국민들은 사채, 고리대금, 은행 이자 막 모든 이자에 헤매이고 그 돈은 기술적으로 꺼먹어가지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5% 상류층이 자기들이 특권을 누려 안 누려?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자기들 세상이야 완전. 그래 돈 계산을 당신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산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많아서 잘 모른다고.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어디로 가야 될 재산이냐? 나눠줘야 될 재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은행 이자가 나가니까 이거는 부자 흉내 내다가 상대적 빈곤이에요. 알겠죠? 핸드폰 올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음악 소리는 좋은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이 상대적 빈곤을 여러분한테 해결해 주러 내가 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1년 2개월 전인데 내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하늘에서 올 때 우리 인간에게 뭘 주냐면 비자를 줘요. 비자. 그러니까 하늘 비자는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구에 도착할 때 비자를 주는데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 비자에 날짜가 적혀 있어. 당신은 언제 죽어라. 너는 언제 와라. 그래서 비자 날짜에 돌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허경영 만나면 비자 날짜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 지구 방문 비자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습니다. 지구 방문 비자는 날짜가 한번 탁 찍히면 얼굴이야. 그 얼굴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허경영 유튜브를 자꾸 보고 허경영을 바라보고 하면은 이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고 매일 부를 경우에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일 부르고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낮에 자주 부르면은 수명이 연장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종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종교는 여러분에게 다 좋아요. 좋은 걸 가리키는데 종교는 여러분이 알지만 종교의 3대 요소가 뭐죠? 계를 지키죠? 기도하죠? 베풀죠? 예, 이게 종교 3대 요소인데 이걸 우리는 계, 정,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정해. 계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건 정진을 말하는 거예요. 정진하고 베푼다. 이게 이제 계정해인데 이런 종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가 어디에 예속되냐? 정치에 예속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북한에 갈 수 있나 없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높다, 뭐 여러분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정치를 잘하면은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좋은 걸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종교는 정치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면은 종교가 사라지게 돼요. 이해가시죠? 정치를 잘하면은 종교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못하면 종교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중세 유럽의 종교가 정치가 발달되지 않을 때, 로마가 막 형편없이 될 때 뭐가 생깁니까? 종교가 생겼죠.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로마 교황이 각 나라 대통령 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럴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전쟁이 2차 대전, 1차 대전,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종교전쟁이야. 히틀러 마크가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아시죠? 이거 십자가입니다. 철십자입니다. 히틀러가 기독교 장로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가만 안 놔두겠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마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에? 유대교는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는 유태교라고 그래요. 에? 이 유태교는 원래 마크가 이겁니다. 맞죠? 7개 금초대야. 유태교가. 에? 그런데 천주교는 뭐죠? 요게 마크야. PX. 아시죠? 우리 저 군대 가면 PX 있잖아. PX처럼. 내가 잘못 그랬네. P자에다가 X를 딱 꺼낸 거예요. 맞죠? 이 천주교 마크예요. 기독교는 요거야. 그러면 요 마크가 히틀러의 마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공격한 거지.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유태교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숫자에 밝아요. 숫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일화가 있어. 유대인의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딸을 셋을 뒀는데 3명의 딸한테 죽을 때가 돼서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큰딸이 뭘 달라고 그래요?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했는데 큰딸은 뭐 달라고 그럴까? 모릅니까? 예? 이거는 상속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 여러분은 아는 게 뭡니까 그러면? 큰딸은 뭘 달라고 그랬을까? 아빠의 집을 달라는 거야. 그 당시 집이 재산이잖아. 그럼 니는 집을 가져가라. 둘째 딸은 아빠의 논밭을 달래. 그래 너는 이거 가져가라. 이런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셋째 딸은 뭐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집에 남은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예금 통장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셋째 딸은 뭘 달라고 그랬을까? 이 셋째 딸이 머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 아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 달 동안 오늘은 1원, 내일은 2원, 모레는 4원, 걸페는 8원. 항상 매일 동전을 배로 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암산을 딱 보니까 15일 딱 암산해 보니까 3만이거든. 아, 그거 다 해봐야 돈 10만 원도 안 되겠는데. 야, 니는 그걸 받아서 뭘 그걸 상속이라고 달라고 그러냐? 이랬단 말이야. 딸이, 아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줘. 응? 그러니까 아빠가 약속할게.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1원 주고, 내일은 2원 주고, 모레는 4원 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15일쯤 되니까 3만 원이야. 그 다음 날은 6만 원이네. 30일이 되니까 11억이야.
30일이 되니까 정확하게 11억입니다. 이게요, 아버지가 11억을 줬으면 10번만 망해먹으면 3만 원이 돼요.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축을 할 때 30번만 더블로 저축하면 11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100만 원짜리 신발을 하나 탁 백화점 가서 사 신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신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안 사 신어요. 그러면 20번째 정도 되는 거야. 이런 식 모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20번을 더블로 가야 한 100만 원인데 어찌 그걸 그냥 탁 거기서 스톱해버리냐 이 말이야. 유대인은 돈만 있으면 모아가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요 셋째 딸이 얘보다 재산을 10배를 더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나중에 해봐요. 해보면 금방 11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돈 낭비하는 사람은 나는 옛날에 누가 내가 세탁소 갔다 오라 해서 세탁소를 갔다 오는데 세탁소를 갔다 오라 해서 갔다 오는데 돈이 20원이가 얼마 남아. 그리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래 몇 번 심부름 할 때마다 갖다 주니까 내한테만 시켜. 근데 어떤 때는 다른 학생한테 선생이 시키니까 세탁소 갔다 오면서 그 선생한테 20원을 안 갖다 주더래. 잔돈을. 그 안 갖다 준 애는 나중에 성공할까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 작은 돈을 부자들은 작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유대인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1원짜리 10원짜리 요게 엄청 민감해요. 부자들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셋째 딸이 재산을 많이 가져갔듯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돈을 다 가지고 독일의 재산을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저 유대인을 잡아야 우리 독일 사람이 살겠구나. 그러니까 내하고 비슷한 입장이야. 독일 국민은 전부 거지야. 유대인이 독일 재산의 95%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유대인 인구는 독일 인구의 1%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 우리 독일 사람은 뭘 했길래 저게 유대인한테 돈을 다 뺏겼느냐. 방금 그 숫자 개념이 유대인이 밟은 거야. 이해가죠? 이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몽땅 죽이는데 그냥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집에 정육점에 다녀. 자기 어머니가 가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주인이 자기 어머니를 맨날 괴롭히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집에 오면 울어요. 히틀러 보는 앞에서. 왜 그러냐면 주인이 자기를 괴롭힌대. 막 일 시키고 막 그냥 괴롭히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림을 한 50장 가지고 유대인들 집에 팔러 다녔어. 그러고는 유대인 집에 갔는데 유대인 집에 개가 막 고기를 먹고 있어요. 히틀러는 저 엄마가 식모살이 정육점에 가 있으니까 밥을 안 먹었죠. 배가 고파서 그 개가 고기 먹는 걸 쳐다보니까 개가 히틀러를 물어버렸어. 그래 허벅지 살이 뚝 떨어지는 거야. 세게 물렸어요. 주인이 나오더니 유대인이 몽둥이를 들고 히틀러를 두드려 패는 거야. 우리 임신한 개를 놀래게 했다는 거야. 강아지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게 뱃속에 있는 강아지. 그러나 히틀러를 두드려 패니까 히틀러가 엄청 두드려 맞고 살이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집에 왔어요. 간신히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걔가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화가 때려치우고 정치하겠다. 독일을 저 유대인들에서 구하겠다. 마치 내가 5% 상류층들의 이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래요. 대부분 국민은 가난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치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 어머니 복수, 독일 국민의 복수를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 그게 죽인 사람이 600만 명.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한 3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5천만 명 아니야. 그래 우리 민족이 유대인보다는 우월한 거지. 생존 법칙에서는. 유대인은 너무 돈을 밝혔어. 알겠죠? 그러나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이스라엘 국민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합니다. 탈출을 했는데 뭐가 앞에 가로막아요? 에?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홍해를 통과하려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 모세라는 이런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영적 메시아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메시아야.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을 해가지고 그냥 홍해 바다가 쩍 갈라져요. 맞죠? 근데 우리 민족은 일본, 중국에 붙들려 있어서 안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민족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촛불, 화염병, 이게 지금 끝입니까? 한 번도 안 멈춰. 대통령만 나타나면 그냥 누가 대통령 하든 간에 촛불, 화염병, 맨날 경찰이 강화문에 왔다 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홍해야.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지금 나타나는 이런 조종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대통령 후보들을 가지고 이 우리 민족이 다시는 데모가 없을까요? 불바다가 안 일어날까요? 촛불 시위 안 일어날까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이 사람들은 올라타면은 좋은데 한 2, 3천 명을 데리고 올라타가지고 같은 패거리들이 올라타서 비행기 부속 빼먹느라고 난리야. 아니 비행기를 떠야 이 갇혀있는 5천만 명이 숨통이 터질 텐데, 아니 비행기 조종하라 그랬더니 들어가서 부속 납품 받는 거 전부 다 뽑아 먹어버려. 비행기를 고물로 만들어버려. 박정희 때 빚이 1조 불이었거든. 박 대통령이 1조 불을 남겨놓고 돌아갔는데 지금 우리 빚이 얼마입니까? 에? 지금 우리 빚이 6천조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억이 좀 넘어요. 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때 1조인데 지금 6천조입니다. 6천조. 1조 불량 1조인데 지금 6천조가 우리 부채야. 적습니까? 에? 이게 몇 불이에요? 6조 불이야. 6조 불. 달러로. 6조 불이 우리의 순수한 외채입니다. 국가 전체 외채. 이거를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신속하게 제로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그걸 제로로 만들어야 이 홍해 바다가 불이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 촛불 시하는 사람 민노총, 뭐 또 저 해고된 노동자, 그래 안 그래요? 뭐 무직자들 막 이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여기는 태극기 든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이게 섞여서 계속 이 홍해 바다는, 이 강화문 네거리가 전부 홍해 바다예요. 그래 우리 국민의 가슴이 지금 홍해 바다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줄 자가 하늘에서 팍 나타나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세는 종교적 메시아지만 우리 한민족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맞아, 맞아요. 정치를 잘하면 종교를 초월해 안 해? 종교는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치를 잘하면 종교는 자동적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 낼 돈은 없는데 이자 날짜는 들어오고, 애 등록금도 들어오고, 애들 고등학교 등록금도 보내야 되고, 대학 등록금도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돼 있고 아빠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고 실업자로 있거나 이런 가정이 있어 없어요?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을 보고 공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이 비뜸이 홍해 바다를, 이 가슴 불타는 가슴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이 빚을 싹 청산하고 이 백궁이라는 희망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자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나라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만 알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외국에서 많이 와서 저기 미국에서 오신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카메라를 비치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 저분이 미국 어디서 오셨죠? 예? 시카고에서 오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또 여기 또 해외에서 오신 분 누구죠? 호주에서 오셨다는? 일어나 보세요. 어디서 오셨죠?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퍼져가지고 여러분들만 알지 말고 우리 5천만 명이 아는 거는 한 사람이 알면은 두 사람으로 박테리아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핵무기는 이렇게 퍼져요. 두 개가 다시 네 개로 이렇게 퍼지는데 허경영은 이렇게 퍼집니까? 아니에요. 허경영 유튜브를 누가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튜브에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한 500명은 돼. 맞아요? 500명에 퍼지고요. 500명이 다시 500명씩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퍼지는 속도는 1년이면 대한민국에 다 퍼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대통령 나갈 때 팔, 다리를 묶여가지고 청와대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야. 출마 안 하면은 맞아 죽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출마 안 하면 도망갈 곳이 있어 없어요? 저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부채 6천조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부채 해결하는 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여러분들을,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예토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예토는 더러울 예자입니다. 더러운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땅에서 어디로 가려고 홍해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토에 있어요. 여기가 예토에 있는데 기독교는 여기가 애굽이니까 여기가 노예죠.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예토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로 내려오면은 홍해바다를 딱 건너면은 서방정토죠. 예? 그러면 이 서방정토를 이 서방정토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토는 극락정토라고 그래. 서방정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극락정토라. 극락정토. 알겠죠? 우리가 가는 데는 이런 극락정토를 가려고 하는 거야. 불교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낙원이지. 낙원. 이 절구원 낙원, 동산이야. 알겠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으로 이 홍해바다만 건너면 국민배당금 나와, 결혼하면 1억 나와, 뭐 늙어서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재벌 기업들, 회장들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준다고 그랬죠? 납세 포인트는 지금하고 납세 포인트를 만들어서 세금을 꾸준히 많이 낸 재벌은 우리가 고개 숙여줍니까? 안 숙여줍니까? 그럼 납세 포인트가 다른 사람은 10인데 이 사람은 1억이다. 그러면 대단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포인트가 있죠? 에? 무슨 포인트가 있습니까? 기부 포인트. 이거 두 개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재벌이 1년에 10조를 벌었다. 그러면 1조만 쓰고 9조를 국민들한테 기부를 해야 돼. 국가에. 국민배당금 재단에다가 기부를 해줘. 그러면 그게 그 해에 여러분 통장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재벌이 기부 포인트가 높은 재벌한테 우리는 고개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 재벌 걸 그냥 뺏으면 돼? 안 돼? 지금 세율은 세금을 인상하면 안 됩니다. 재벌한테 세금을 너무 올리면은 기업이 해외로 다 도망가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벌이 번 돈에
세금 다 내고 번 돈의 90% 정도를 기부를 해주면 우리는 그 회사 물건을 더 많이 팔아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기부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재벌들이 기부를 빌 게이츠처럼 많이 하도록 독려해요. 그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원래 이름이 뭐죠? 빌 게이츠 원래 이름이 뭡니까? 빌 게이츠 원래 이름 아닙니다.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자기가 기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기부왕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이름을 싹 없애버리고 뭘로 바꿔요? 현찰문으로 이름을 바꾼 거야. 현찰문으로. 현찰이 들어오는 문으로 이름을 바꿔요. 뭐죠? 빌이 현찰이에요. 빌 게이츠가 현찰이 들어오는 문들을 자기 이름으로 딱 현찰문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 안 그래? 내 이름이 돈이 들어오는 문이야? 아주 이렇게 이름을 빌 게이츠로 바꿔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아이템은 또 뭘 합니까? 윈도우. 돈이 어디 있는가 망을 보는 창문이야. 그걸 개발해. 그 창문을 보고 돈이 어디 있나 그걸로 돈이 솔솔솔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이름 나쁘게 진 사람,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아무리 이 비자가 좋아도 이름이 거지 같으면 그거 끌려다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최종 면접 시험에서 인물은 좋은데 이름이 나쁘면은 그냥 얼굴 보기도 전에 퇴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자를 패트임이라고 그래봐요. 이미자는 가수가 될 수가 없었어. 패트임을 이미자라고 그래봐. 이상하죠? 이와 같이 빌 게이츠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현찰문을 만들어서 기부 포인트 세계 1위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복을 주러 왔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복을 받으려고만 해. 그런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복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복을 주러 왔어.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대통령이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쟁을 겪고 한국이 어떻게 돼서 세계가 어떻게 통일될까 하는 거 그림으로 보입니까?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야. 내가 그 망을 딱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민족은 하늘에서 한민족을 구해야 세상을 구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허경영이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민족이 구하면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부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전 세계가 통일되면서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통일을 보세요. 유니온. 이 유니온이 통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통일하냐? 유니티. 그러니까 유니티요. 이 유니티가 유니티 방법, 그러니까 유나이티 오브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그래 이 유니티로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유니포미티. FO. 이 유니포미티는 연방이야. 유럽 연합. 이거는 연방을 말해요. 알겠죠? 미연방. 그러니까 세계는 연방 형태의 통일을 해야지 유니티로 통일하면 안 돼. 유럽처럼. 그러니까 유럽은 뭐 영국이 탈퇴한다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니포미티는 유니폼만 같이 입혀놓은 거야. 군인들 옷은 똑같이 입혔는데 이 군인들이 생각은 각자 놀아요. 각자 놀듯이 이 유니티를 한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화이부동. 이 화이부동이 영어로 유니티입니다. 화이부동을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라고 그래요. 그럼 왜냐? 화이 모양은 같지 않는데 뜻이 같은 거야. 화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이주는
인구가 쬐끄만큼 안 돼. 텍사스주는 저 오신 분은 엄청 땅덩이가 커. 그런데도 화합이 돼, 안 돼? 모양이 달라, 안 달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거기도 2명. 인구가 조그만 하와이도 2명. 상원이 2명이야. 그럼 텍사스는 엄청 인구도 많고 큰데, 우리는 왜 2명만 주냐? 이렇게 싸우면 뭐가 돼요? 유니포미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연합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계를 통일할 때 화이부동, 유니티를 택하는 거예요. 화이부동. 얘들은 한문으로, 이거는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동이 불화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은 같아요. 같은데 화합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게 유럽이야, 지금. 각자 놀아, 각자. 그런 통일은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되면은 화이부동. 대한민국은 요만하지만 중국이 크지만 중국에다가 상원의원을 많이 주면 됩니까? 똑같이 나라마다 상원의원 몇 명? 유엔처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유엔에는 상임위 이사국이라고 해서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자기들이 주인이야. 우리는 전부 들러리야. 자기들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해. 맞죠? 그래서 우리는 화이부동. 나라는 적어도 하와이는 인구가 조금밖에 안 돼도 텍사스와 똑같이 상원 2명, 상원 2명. 주지사 1명, 주지사 1명.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세계 통일을 허경영이가 해내고 세계 연방 예산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굳어서 내가 그 세계 연방의 황제가 돼가지고 초대 황제가 돼.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있을까 없을까? 아무 걱정. 그런데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통령 선거예요. 황제로 올라가고 총리가 매번 1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뽑아가지고 총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빼빠지게 가서 국회의원만 뽑으면 돼, 100명만. 알겠습니까? 네, 미국같이 약간 미국과 달라진데 일본같이 된다는 거. 영국같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작은 나라는 왕이나 황제가 있어야 강력한 구심점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심점이 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사망하니까 온 국민이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비상이야. 맞습니까? 그때 왕이 있었으면 불안할까 안 할까? 안 불안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 트럼프가 얼굴에 가지고 있는 비자가 그거를 내가 본 순간에 이 사람이 0.1% 지지받을 때 나는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관상을 봤어요. 알겠죠?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저 트럼프 이야기한 거 우리 박 실장. 우리 박 실장이 고생을 엄청 합니다. 잠도 못 자고. 박 실장을 위해서 박수. 그리고 내가 내라는 자료가 많은데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국가혁명 연대도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쁘죠. 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을 이야기했죠. 여기 소리가 안 나는. 또 우리 지금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 여기 일단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듣기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잠깐 스톱. 자, 이분이 지금 이 아나운서가 인물은 잘생겼는데 말은 엉망으로 해버렸어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자를 지나치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성 인권을 만약에 남자 대통령들은 최순실이가 없었냐? 수백 명씩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40조가 달아났어.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한 거는 내가 계산해봐도 푼돈이야.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해서 여자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그거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그 난리야. 거기다가 너무 많은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그게 전부 나는 법대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국민의 3대 주권이 있는데 국민의 3대 주권이 이게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한글로 쓸게요. 뭐가 있습니까? 투표권. 대통령을 투표로 뽑아. 근데 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면 저항을 해. 저항권. 그 다음 뭐 해요? 혁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아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저항을 해.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다 안 되면 이승만 같이 국민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버려요. 이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3대 권리야. 주권이야. 이 3대 주권, 여기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있다고 들어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국민이 주권을, 3대 주권을, 주인 권리가 투표로 뽑고 저항하면, 저항하다가 마음에 시청료 막 올리면 TV 시청료 못 내겠다.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할 권리가 있어. 그러다 안 되면 4.19 같이 전 국민이 들고 나서 대통령 내려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왜 국회의원들이 뭔데 대통령도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헌법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은 몇만 명이 뽑은 거지만 10만 명, 대통령 5천만 명이 뽑은 거야. 맞아요?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대통령이 이런 걸 어겼으니 대통령 탄핵을 해주세요. 청구할 수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청구하면은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판결도 안 났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냐 이 말이야. 맞아요. 이런 쌍놈의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저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오. 헌재에다가 건의해야 돼. 고발할 수는 있어. 그럼 헌재가 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탄핵할 정도가 아닌데 이러면 끝이야. 맞아요. 이 사람 탄핵해야 되겠네. 그럼 헌재에서 땅땅 하면 탄핵이 됐다면 억울하지가 않아. 맞아요. 근데 저가 뭔데 저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무서워서 어디 하겠어요? 맞아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맡긴 게 있고 안 맡긴 게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이나 만들어라 이 말이야. 헌법재판소 법을 만들면 되지. 헌법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리를 정지시켜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기능을 헌법재판소대로 재판하고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대통령을 정지시키고 이게 뭐하는 잣대들입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기각을 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은 대통령 없이 피해본 거 국회의원들이 보상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럼 그동안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뭐 국가가 혼란한 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야 헌재에서 임마 내가 자격이 없다고 안 하는데 너 그럼 언제만 내 자격을 갖다가 몇 달만 정지시켜놨어? 변상해! 그럼 변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법은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IQ가 100이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만 IQ 430은 여러분보다 1억 배가 머리가 좋아. 딱 보면 저건 경우에 틀렸어. 저건 이런 경우가 틀렸어. 저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올건하고 있어. 이거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면 이 정도의 법률적인 식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멍청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주물르고 앉아있어. 다 바꿔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강의하다가 인상 버리겠어. 원래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 법을 이용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제도 이걸 언제 만들어 놨느냐? 이 사람들이 야비하게도 이런 법을 넣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하는 제도는 없애야 된다. 단 국회의원이
헌재에다가 저 대통령 좀 바꿔주시오. 저 사람이 이런 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고발은 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헌재 판결이 있어야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야 우리 저 대통령 한번 바꿔볼까? 이러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국가가 구심점이 없고 안정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말이 맞죠? 그래서 나는 자도 우도 편을 안 듭니다만은 올바른 말을 해요. 왜? 대통령 될 거는 사실이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다 허경영을 쓰게 생겼어요. 3대 권리는 뭐죠?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국민의 생존권과 소유권, 우리는 생존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평등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촛불 시위를 바라보면서 또 태극기 집회를 바라보면 지금 이 헌재 파동을 보면서 우리의 평등권, 대통령,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막 두드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가족사를 파헤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표가 말을 잘했어.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가지고 시비 안 걸었어. 그래 안 그래요? 말은 잘했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정희 후보가 나는 박근혜 당신을 떨어뜨려 나왔어. 당신은 뭐 독재자 딸이야. 뭐 이렇게 나가죠? 인신공격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허경영처럼 정책으로 선거해야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부모가 있고 이정희 대표도 부모가 있어 없어요? 문재인 대표는 중립을 잘 지켰어. 인신공격을 안 했어요.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읍니까? 안 받읍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인신공격을 하면요 천벌을 받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누라든 남편이든 인신공격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약간 돈 좀 벌어라고 바가지 긁는 건 이해가 가요. 알겠죠? 그러면 집안에 부자도 되고 오래 살 수 있으나 같이 인신공격을 하면 당신 집안은 뭐 어떻고 당신 아버지는 면장인데 우리 아버지는 군수였다고 이러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이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당이 없어져서 안 없어졌어요. 예, 이거는 어떤 감정을 걸면은 감정이 돌아와. 알겠죠? 그래서 예, 평등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갈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으로 해야 돼. 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뭐 저 사람도 하겠다니까 고맙지 뭐. 아니 뭐 문재인도 하겠다, 박근혜도 하겠다니까 고맙고 이정희도 하겠다니 서로 고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서로 존경해주면서 정책으로 나는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나는 뭐 하겠다, 이걸로 싸워야지. 너는 잘생겼다, 네 집안은 못생겼다, 이래서 하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인신공격은 절대 하지 마라. 왜? 여자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야 안 바라요? 모든 어머니의 손길이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 하나하나가. 그럼 우리는 그 조상한테 저주를 받아 안 받아? 그 조상 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하면 이 사람의 조상 중에 귀신이 된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돼요. 보통 한 사람의 조상 중에. 그 귀신이 그 사람 옆에 따라다녀. 그러다 누가 그 사람 욕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날부터 재수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 아들은 어디 취직시험 쳤는데 시험은 잘 봤는데 면접에 떨어져 버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도와줬다. 그냥 밥을 한 끼 사줬다든지 내가 피해를 보면서 도와줬다. 그럼 그 귀신들이 쳐다봐 안 봐? 쳐다봅니다. 재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가면서 절대 남한테 신발을 밟히든 뭘 하든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신발을 보고 욕을 해요. 신발을 보고. 알겠죠? 예. 신발을 보고 욕을 하시면 되지. 사람한테는 욕하면 안 돼. 왜 저 신발이 나를 밟냐? 이렇게.
일일 행선이라도 동학 성제 수군회발 일일 행선이라도 사람이 하루 착한 일을 해도 잘 보세요. 착한 일을 해도 뭐요? 복이 어떻다고요? 에? 당장 복이 오는 건 아니야. 당장 복이 오지는 않으나 뭐가 없어져요? 에? 화는 자동적으로 화자원이요. 재앙은 지질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냥 내가 우리 아들이 시험 치러 왔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구두 밟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자연히 나쁜 일이 멀어져 버리고 오늘 내가 일을 행하 하루 악한 일을 하면은 뭐가 와요? 화는 당장 안 오는데 화수미지나 복자원이냐 복은 자동적으로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복자원이니 행선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행선지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여추는 절에요. 봄 동산에 이 봄 동산에 풀이 자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상 요거까지 하겠는데 이 봄 동산에 풀이 자라는 것은 무럭무럭 자란다. 추는 지초 풀이 자라는 것처럼 지초하여 사람 눈에 볼 수도 없고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불견 그 자라는 걸 눈으로 볼 수 눈으로 불견 기장 눈으로 자라는 걸 볼 수 없을지라도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악한 걸 했을 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행악지는 여마도지석하여 이 맞자 갈 맞자 칼을 간다는 거야. 여마도지석하여 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불견기장이라도 불견기손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견기손이라도 그러니까 칼을 돌에다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불견기손이라도 나중에 무뎌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트럼프를 얼굴을 딱 보니까 선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재벌인데 놀고 먹으면서 놀러만 안 다니고 국가를 구하겠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야. 백인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딱 첫눈에 알아봤어요. 1년 몇 개월 전이야. 3개월 전. 맞죠? 자, 그래서 이게 2015년 9월 24일 날 털어봐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렇죠.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긴 하지만 사실 기성정치권을 공격한 데서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자, 알겠죠? 활성화된다.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남북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되면. 자, 클린턴이 되면 한반도 남북전쟁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가 클린턴을 밀겠습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내가 미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에너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도 헌재에서 재판을 하지만은 재판 중이라 내가 말은 마음대로 못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거 한번 보세요. 한국이 5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5년을 가지 못하고. 12월 17일이야.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이야. 요 12월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털어봐. 뭔가 문제가 온다. 5년을 가지 못하고 문제가 온다. 자,
작년부터 내일들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돼. 그러니까 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좀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만 빨리 하고 빨리 가거든요. 그런 날이 가고 또 뭐라도 개헌 제목으로 해서 그걸 잠깐 국회 가서 박근혜가 개헌을 하세요 이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 개헌 정국으로 요걸 모면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개헌 정국으로 덮으려고 하고 요게 요때 말입니다. 요때 한 거예요. 자 그다음 털어봐요. 이런 정국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박근혜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폭탄처럼 얽혀 있어요. 뭐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빚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은 갚아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폭탄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이번에 당선자가 자 박근혜 51.6%로 붙었는데 내가 51% 이야기하죠. 51%로 붙을 거다. 근데 51.6% 붙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도 틀린 거는 없죠. 이게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박근혜의 운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를 헌재에서 내리냐 올리냐 이거는 누구한테 달렸을까? 내가 에너지를 어느 쪽에 보내느냐.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풀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마무리를 하느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가느냐 이것은 헌재가 지금 재판하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은 안 하겠지만 허경영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세계 정치를 이제 관여하러 세계 통일하러 와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 오늘 내가 이 트럼프 여원과 박근혜 여원 트럼프는 빨간 넥타이 하죠? 빨간 넥타이 하죠? 허경영 항상 빨간 넥타이 하죠? 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넥타이 색을 바꿨어요. 될 때까지 왜 빨간 넥타이를 했을까? 아는 사람? 도전이죠? 도전해서 올라가고 나면 빨간 넥타이 안 하겠죠? 그죠? 예? 허경영도 대통령 되고 나면 빨간 넥타이 안 할까?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요. 나는 트럼프보다 높은 데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세계 통일할 때 트럼프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떤 주문을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죽어버려요. 그 전 세계가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 한 몇 명만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허경영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 가지 허경영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허경영을 부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빨간 넥타이를 하는 우리가 심장은 빨간색 맞아 안 맞아요? 간은 무슨 색이죠? 녹색이죠? 그 다음에 위장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비장, 비장과 위장은 허파는 무슨 색깔이에요? 허파는 흰 색깔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 빠졌죠? 오장에서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신장이 빠졌죠? 신장은 검은색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심장 색깔을 했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도전입니다. 심장. 그래서 트럼프 넥타이가 빨간색이야. 딱 이 트럼프 넥타이가. 허경영도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은 도전 색깔이야. 도전 정신이 투철해. 그래서 이 적색은 색깔 중에 가장 무거운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깔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붉은 색깔 입은 사람이 2명 있네. 2사람이 빨간 색깔 입었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심장에 좋은 색깔인데 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디에 좋아지죠? 폐가 좋아지죠. 자, 허파는 뭘 좋아해요? 흰 색깔을 좋아하잖아. 에? 신장은 검정콩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위장이 좋으려면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좋겠죠? 양배추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간이 좋아지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것도 칼라야. 칼라를 가지고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요새 뭘로 많이 죽냐? 급성 폐렴으로 많이 죽어. 폐암이나.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에? 무, 배,
도라지, 또 흰 게 또 있죠. 산삼보다 좋다는 거. 더덕,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파이 종류는 전부 흰 색깔이에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뭐예요? 검은 걸 많이 먹어야 되겠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뭘 먹어야 돼? 비터. 칼로 썰으면 뻘렁 물나오는 거 있잖아, 비터. 그걸 먹으면 심장이 엄청 좋아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머리에 중풍 이런 게 빠져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소련에서 나오는 차가버섯. 차가버섯 아시죠? 그거 먹으면 중풍, 뇌졸중, 뭐 간 다 좋죠, 그죠? 네. 그게 제일 좋은 데가 폐에 좋습니다. 차가버섯이. 그러니까 폐암이 있거나 폐염 있는 사람 차가버섯을 데려가지고 물을 먹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허경영을 불러야 된다는 거. 알겠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트럼프 의원과 박근혜 의원을 지난주에 못했어요. 그래 이번 주에는 요걸 또 해서 대충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왜 필요하냐. 미래를 훤히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차를 몰고 길을 간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헤매요, 안 헤매요? 아는 사람은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헤매면은 차 안에 탄 사람은 피곤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을 비행기 태워가지고 지금까지 공항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활주로에 딱 핸들에 앉았다. 그냥 뜨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생활이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상당히 많네. 손 든 사람들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재밌죠? 네. 허경영 얼굴을 오늘 한번 봤다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 기록에 남아서 백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나오세요. 자, 하나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